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뭐를 했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벌써 팔자에서 음양의 강약을 구분 지었죠. 그러니까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거의 반이 판가름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음양의 짝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즉, 음과 양. 우리가 숨 쉬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뱉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태양이 지고 밤만 계속 된다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밤이 없고 낮만 계속 된다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살려면 어둠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즉, 그 말인 즉슨 무엇이든지 음양의 조화가 갖추어져야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자,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라는 게 뭐냐면 즉 중화의 논리라는 거예요. 중화의 논리.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팔자에서 음양의 강약을 구분 지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양이 강하다면 무엇으로 음양을 맞춰줘야 되죠? 음으로. 그죠? 음으로 음양을 조절해 주어야 이게 음양이 맞아지면서 조화롭게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음이 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양으로서 보조를 해줘야, 그죠? 이것을 사용해야 어떻게 된다? 즉 살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논리예요. 살아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팔자의 음양의 강약을 구분하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잘못 찾으면 팔자를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각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 즉 자의라는 거예요. 자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한 유용한 글자, 즉 반가운 글자, 핵의 글자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유용한 글자. 반가운 글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팔자 공부를 하면서 격응도 있고, 그죠? 간지학으로 보는 것도 있고, 신살로 보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때, 도무지 정형화된 거는 찾기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업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서 맞추었다 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그 길흉 요소라는 게 꼭 필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직업도 계속 하나만 계속 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이 직업 저 직업 전전을 긍긍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배우자 문제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회로하시는 아주 좋은 팔자가 있고, 그죠? 아, 기분이다. 두 번, 세 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그죠? 막 그런 식으로 막 삶이 천양지차로 많이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 지어줄 때 뭔가 변화적인 요소가 올 때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콕 집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논리가 여지껏 없었더라는 거예요. 없었다. 뭐 보통 그 대운에서 뭡니까? 뭐 정관운 오면 좋고, 뭐 정인운 오면 조금 깝깝하지만 괜찮고, 정제운 오면 좋고, 다 식신운 오면 좋고, 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운이 다 좋더냐는 거예요. 격용식으로 내가 신약에서 인성이나 비겁을 용하는데 인성 비겁운에 박살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식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식신생재격으로 해가지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재성운이 왔는데 망하는 사람도 많고, 이건 뭐지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여지껏 우리 명리의 세계 책이 나와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비밀이 있을 것인데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본 게 이 논리예요. 자, 제가 이 중하의 논리가 뭡니까? 팔자에 양이 강하다면 음을 사용하고 음이 강하다면 양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자 보기 정말 쉽네요. 자, 팔자에 양이 강하다면, 자, 우리가 이 갑, 을, 병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천간으로는 있을 것이고 간지가, 그죠? 그 다음 지지로는 어떻게 돼요? 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 해서,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을 해서 쫙 나눠서, 자, 이것을 우리는 양이라 하고 이것을 음이라 하자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양이 강하다면 음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네. 양이 강하다면 음을 쓰면 좋겠는데, 그럼 음도 얼마나 많아요? 맞죠? 네. 무조건 이걸 쓰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음이 강하다면 양을 써야 되겠죠. 그럼 양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든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하면 음의 운만 오면 다 좋습니까? 다 좋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박살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음이 강한데 그럼 양운이 오면 다 좋은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박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이 강하다면 음을 사용하는데 음에서도 뭔가 먼저 사용되는 게 있고 나중에 사용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구분 지어 보자라는 거예요. 구분 지어 보자. 그 말이 즉슨 뭐냐면 이 유용한 글자와 반가운 글자라는 거예요. 즉, 이 글자들이 무엇이 되면 핵심의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핵심의 글자가 무엇을 규정 짓느냐면 나의 직업을 규정 짓게 돼요. 자, 쟤를 규정 짓는 게 제 이름일 수도 있죠. 그죠? 저를 보고서 당신은 김종원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는 김종원이라는 것을 규정 지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김종원인데 남자의 무리 속에 그냥 다 평범하게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으로 규정 지어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제가 청와대에 입성해서 청와대를 다닙니다. 그러면 나를 규정 짓는 건 뭐예요? 국가조직의 일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나의 명함이 되고 모자가 되고 그게 바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장사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김 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럼 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로 또 나에게 규정 짓는 틀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핵심의 글자가 곧 직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직업을 알면 곧 배우자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리는 뭐냐면, 자, 팔자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8글자가 나한테 씨앗으로 온 거예요. 그죠? 자, 씨앗으로 왔는데 지금 여지껏 학문의 한계가 뭐였냐면 이거를 주성으로 써서 이걸 나로 보고 나와의 관계를 천간적이냐 지지적이냐의 관계로서 파악을 했더라는 거예요.
파악을 했더라.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일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과거 당사주 시절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는 거예요. 당사주는 요거를 나로 보고서 해석을 했어요. 띠가 똑같으니까 다 인생이 다 똑같대. 그 안에 인생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 일간을 보니까 이것이 꽃과 같아서 이 꽃을 보니 얘가 뭔지 알겠더라. 그렇게 해서 일간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즉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에게 씨앗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씨앗을 주면서 이 8글자를 쓰라고 줬겠습니까? 니는 꼭 요 한 글자를 쓰라고 줬겠습니까? 8글자를 쓰라고 줬겠죠. 다 요 기운들이 나에게 뭔가 작용력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작용력들이 다 있더라. 그런데 왜 꼭 이 일간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뭔가 이론적인 모순이 숨어 있지 않을까. 왜? 연에서부터 해석을 하던 게 일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 또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고정이라 두는 순간 우리는 해석의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을 쓸 때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바뀐다라는 게 바뀐다. 얘도 바뀐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내가 꼭 이것만 고집을 해서 쓰느냐? 자,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 그래 봅시다. 제가 임을 주니까 임이다. 에? 자, 그러면 이 병이 왔다. 운에서. 그럼 나는 콕 죽어야 되는데. 근데 다 죽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나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죠? 그럼 다른 대체 수단을 가지고 나는 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역을 공부하실 때 이 8글자가 무조건 고정된 인자로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를 해봐도 아시잖아요. 칼이 한 3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렇죠? 어떤 때는 야채칼, 어떤 때는 고기 써는 칼, 어떤 때는 과일 깎는 칼. 이렇게 다 놔두잖아요. 그런데 과도가 부러졌어. 그럼 고기 깎는 칼로 과일을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깎아야죠. 먹어야 되면.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수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있다. 자, 그걸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핵심의 글자를 쓰는데도 먼저 쓰는 것, 즉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즉, 먼저 사용 가능한 글자가 있고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뭔가 합의라든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글자가 있더라.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순서는 맨 처음에 각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 자의부터 해야 돼요. 자의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재미난 거, 핵의 글자부터 찾는 걸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더 좋으시죠? 네. 네. 자, 그 핵의 글자가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냐면 1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14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작,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이제 유용한 글자와 반가운 글자. 자, 이 글자들을 첫 번째는 구분 지을 줄 아셔야 돼요. 구분을 짓는다. 구분 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짓는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구분 지어지고 나면 그 글자, 유용한 글자든 반가운 글자든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의라는 거예요. 자의.
자의에 의해서 해석 적용을 한다. 자, 여기서 자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냐 하면 첫 번째는 자의 중에서도 그 글자 자체가 갖는 뜻 있죠. 가지는 의미라고 하죠. 가지는 의미.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글자들이 갖는 오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만약에 저는 잘 안 쓰는데 육친 또한 가감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글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이게 어쩌면 그 글자 자체의 뜻도 있을 뿐더러 시간에 의한 것, 삼합에 의한 것, 사물에 의한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또 가능해져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요 유용한 글자와 반가운 글자에 대입해서 그대로 해석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간만 잘 배우면 이제 팔자를 이제 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지가. 자, 그래서 해석 순서와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1번 해가지고 앞에서 정리한 방법으로 지지의 네 글자만으로 음량의 강약을 파악한다. 자, 이건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온 부분이에요. 팔자의 음량의 강약을 구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약을 정하는데 자, 여기에서 반가운 글자와 이제 유용한 글자를 구분 지어 본다면 어떤 식으로 구분 짓냐면 이제 반가운 글자는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음이 강하다면 음강이면 양의 글자가 반가운 글자가 돼요. 그 다음에 양이 강하다면 무슨 글자? 음의 글자가 반가운 글자가 되는데 자, 이게 반가운 글자의 기본 규격, 기본적으로 구분 짓는 틀인데 그 다음에 유용한 글자가 뭐냐면 이거는 약간 궁통보감의 논리를 조금 적용한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의 논리를 일부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각 일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굉장히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글자예요. 조건. 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는데 이 반가운 글자와 유용한 글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 우리 팔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8개의 글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년과 월과 일과 시가 있는데 이 유용한 글자는 연월에 드러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즉 유용한 글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글자 한 글자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반가운 글자는 유용한 글자보다 뭔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팔자 표시를 할 때 음량의 강약을 뿔마로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양이 강한 팔자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W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가운 글자는 제가 체크 표시만 해요. 덜 중요하니까. 그죠? 반가운 글자 같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보기가 쉬워요. 근데 감명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저만 알 수 있는 특수 기호죠.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 반가운 글자는 뭐냐면 유용한 글자는 연월에 있든 이런 식으로 바로 그 글자 자체만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해 가시죠? 아, 그냥 기준점이 이렇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가운 글자는 얘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즉 합에 의해
1과 C로 흘러 들어와야 사용이 가능한 글자를 반가운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연월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못 쓴다라는 거예요. 못 쓴다. 자, 우리가 계절의 기준은 무엇으로 두고 합니까, 이게? 월로 두고 하죠, 월. 그죠? 월로 두고 하는데, 유용한 글자는 얘와 거의 힘의 세기를 비등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연월에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렛대 논리를 받으래도, 이게 이제 양이 강하다? 이러면, 요 유용한 글자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조건을 딱 평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논리예요. 그런 반면에 반가운 글자는 우리가 팔자를 구분할 때 약한 놈하고 마찬가지예요. 약한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리를 짓거나 뭔가 합에 의해서 뭔가 조건이 다른 조건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합에 의한 조건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갑이라 할까요? 갑목일간인데 봄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나가지고 갑목일간이 어떻게 돼요? 양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한 팔자다 했을 때 음을 써야 되잖아요. 음을. 그죠? 음을 사용하는데 자, 유용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갑목은 봄의 갑목은 경이나 이런 신의 글자를 유용한 글자라고 해요. 자, 그 보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15페이지에 보시면 봄의 갑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경과 신이 유용한 글자라고 되어 있죠. 봄의 갑. 경과 신이 유용한 글자.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 글자 자체만으로서도 바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연월에 드러난 경우에.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나 임이나 이런 글자가 있다. 자, 이랬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유용한 글자가 아니죠. 아까 유용한 글자는 경이나 신밖에 유용한 글자가 없었죠. 봄의 갑목은. 그럼 나머지 음의 글자인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유용한 글자가 아니죠. 그죠? 즉 이 말은 반가운 글자라는 거예요. 반가운 글자. 근데 반가운 글자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합에 의한 조건. 즉 혼자서 연월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지 혼자서 사용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더라. 즉 요 시 같은 경우에 임을 당기려면 정이나 아니면 개를 당기려면 무나, 그죠? 그다음에 지지로 내린다면 오 같은 글자가 있어줘야. 즉 임이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그죠? 정을 지지로 내면 오가 되죠. 오하고도 이렇게 합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즉 개를 쓰려면은 아까 뭐예요? 유용한 글자가 아니라 반가운 글자니까 반가운 글자는 합에 의한 조건이 필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요놈은 요런 무와 이렇게 합을 해서 들어올 경우에 그때 이 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즉 요게 핵의 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의 글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삼고? 직업으로 삼고. 그죠? 이 개수를 합에 의해서든 형에 의해서든 충에 의해서든 신살에 의해서 뭔가 조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인생에서 궤도 전환, 직업의 전변 이런 것들이 삶에서 발생을 하더라는 논리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 논리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뭔가 이 유용한 글자, 반가운 글자를 구분 지었는데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뭔가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반가운 글자와 유용한 글자의 구분 짓는 것. 특히 유용한 글자를 다 알고 나면 나머지는 반가운 글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용한 글자만 구분 짓는 방법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전혀 새로운 논리라서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꼭 일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경 같으면 경이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가 그 되면 갑에서 인을 볼 때 갑의 인에 아까 뭐랬습니까? 경가 신이랬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없다. 이런 글자가 없이 양이 강할 때 뭐 경이 떠 있든 경 하나만으로 써요. 신 아니더라도 신이 지지에 신이 있더라도 그걸 바로 써요. 약간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신을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이 바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 직업이 되고 곧 직업이 뭐를 규정짓는다? 나를 규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인월이 아니고 사월이라면은 그래도 여름의 조건은 또 틀려지죠. 그게 이제 유용한 글자를 이제 다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보자. 지금은 간단하게 봄의 갑이 가장 쉬우니까 얘를 한 번만 들어드린 거였고, 이제 유용한 글자가 이제 각 일간마다 있다고 했어요. 일간마다. 봄의 갑, 여름의 갑 조건, 가을의 갑 조건, 겨울의 갑 조건, 이런 조건들이 다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따로 있더라. 그 조건들을 이제 배워보기 시작할 겁니다. 일간의 월 지지의 그 월을 이거 본연은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기준점은 이게 지지, 월지. 월지를 그렇죠. 일간의 월지가 무조건 월지가 계절이잖아요, 계절. 내가 더운 여름철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뭐를 찾겠어요? 물을 찾잖아요. 물을 차가운 걸 찾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용광로 들어가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그걸 찾자. 자, 그게 이제 유용한 글자를 찾는 겁니다. 유용한 글자. 자, 이제 요거 구분은 이제, 반가운 글자는 어떤 글자고, 유용한 글자는 대충 어느 글자겠다가 이제 구분 지어지시죠? 예, 거기까지는 예수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예, 저는 무지 헤맸습니다. 자, 이제 유용한 글자와 반가운 글자 중에서 이제 유용한 글자를 더 중요한 글자니까 그 글자를 한번 구분 지어 보자라는 거예요. 유용한 글자. 자, 이 유용한 글자는 자, 아까 개념이 뭐였어요? 각 일간마다 계절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글자라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글자. 자, 일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일간이 있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공통 같은 경우에는 각 달별로 구분을 지어 놨어요. 각 달별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세분하게 안 하셔도 저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10개죠. 그거를 달로 계산하면 12달이죠. 그럼 몇 개를 외우셔야 돼요? 120개를 외워야 되죠. 120개인데 꼭 한 글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글자들을 또 외워야 돼요. 그럼 이게 수가 공통구만 같은 경우에 포기를 하는 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인월에 갑이 무슨 조건에 있을 때 어떤 글자를 희용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포괄해 보니까 그냥 계절로 묶으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계절로. 자, 그래서 자, 중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중화를 이루는 방법. 자, 참고로 중화를 이룰 때도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유용한 글자는 연월에 바로 드러나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쓸 수가 있다. 그죠? 반가운 글자 같은 경우에서는 순서가 약간 있어요. 합으로 해서 들어오더라도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합에 의해서 반가운 글자가 들어올 거예요. 자, 이거는 좌표론의 시간적 논리. 좌표론. 시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요? 연월일시 순으로 흘러가죠. 연월일시 순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사람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다니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하늘로 꼿꼿이 들고 다니는 동물입니까? 그죠? 딱 들고 다니죠. 그래서 항상 위에 것부터 쓰려 한다는 거예요. 위에 것부터.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반가운, 유용한 글자도 쓰는 게 순서가 실제로 보면 완벽하게 규정져진 건 아닌데 대략 규정져진 게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반가운 글자도 뭔가 시간의 수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거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중화를 이루는 방법 이거 한번 보시죠. 중화를 이루는 방법. 중화를 이루는 방법은 유용한 글자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용한 글자. 거기서 이제 보면은 둘째 보시면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에 보면 일이나 시의 반가운 글자는 연이나 월의 글자와 합의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되어 있죠. 세 번째. 둘째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예, 끝에 보시면 일이나 시에 있는 반가운 글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글자는 연이나 월의 글자와 합의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즉 제가 반가운 글자의 조건은 연월의 합에 의해서 들어오는 글자가 그죠? 합에 의해서 들어와야 사용이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의되는 연이나 월의 글자와 관련된 분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자의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의를. 그 다음에 연월은 보통 부모 형제가 돼요. 부모 형제가. 그 다음에 셋째, 이게 연월에 의한 중화의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양의 합이 없으면 이 말이. 연월의 중화 조건이 없으면 일의 천간, 일의 지지, 시의 천간, 시의 지지에 있는 반가운 글자를 사용하여 중화를 도모한다. 제가 방금 순서 적어드렸죠? 일간 1번, 일지 2번, 시간 3번, 시지 4번 순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넷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팔자에 다 있는데 양이 강해요. 근데 팔자에 드러난 건 양밖에 없어. 그럼 이 팔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조건으로 가요. 두 가지 조건. 즉, 양이 너무 강해서 팔자에 정말 더워서 살 수가 없다라면 뭐를 찾아가겠다? 금수가 채워져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팔자에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살 수가 없어서 이걸 쫓아가는 조건 하나. 그것이 바로 직업이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시의 글자. 시가 예를 들어서 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무 같으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자, 합해서 육합해서 뭐가 따라온다? 개가 따라오죠. 자, 요걸 갖다가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가 아니라 지지에 예를 들어서 묘다. 자, 이러면은 뭐를 따라서 직업을 삼겠다? 육합자인 수를 따라서 직업을 삼는다는 거예요. 삼합으로 직업을 삼는 건 아니에요. 이면 글자를 찾을 때는 육합을 찾는 거예요. 육합이라는 게 뭐예요? 육합이라는 것은 부부합과 같아서, 그죠? 즉 이 말은 음양합이라는 거예요. 음양합. 나중에 뒤에 가서는 자기 팔자의 글자에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팔자가 그게 아니라 음이 강한 팔자다. 그러면 양을 찾아야 되는데
전신의 팔자에 음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임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를 쫓아서? 정을 쫓아서 가든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범이 있다면 뭐를 쫓겠다? 돼지 해자를 쫓아서. 아, 이건 양이 강하니까 아니죠? 해를 써야 돼. 해가 있다면 뭐를 쫓아서? 범인자를 쫓아서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삼는다. 그 얘기가 넷째라는 거예요. 넷째. 천간에 육합이 없으면 찾을 육합이 없으면 지지의 육합을 찾아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음이 강한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천간에서 합으로 못 떼껴오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럴 지지를 쫓아서 가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육합은 합이 보면은 직업을 나중에 이거는 뒤에 가서 해드릴 내용인데 그냥 한 번만 들어놓으세요. 육합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직업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부부끼리 직업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슷한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보면은 육합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부부가 서로 공유해서 같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조건들도 있는데 그런 종 육합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쓰이더라는 거예요. 잠시 제가 언급만 해드린 거예요. 계속 진도 나가면서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용한 글자와 반가운 글자를 중에서 유용한 글자를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가를 한번 봅시다. 유용한 글자의 의미 했죠. 자, 팔자에서 뭐 유용한 글자, 뭐 어떻게 뭐를 사용하는데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이 유용한과 반가운의 기준점은 더 반갑고 소중한 것이 유용한 글자가 되고 그것보다 덜 반가운 것은 반가운 글자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용한 글자의 종류 이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 유용한 글자든 반가운 글자든 자, 우리가 팔자의 조건으로 보면 천간에 나타날 수 있고 그죠? 지지에 나타날 수 있고 천간과 지지 합에 의해서 천지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아, 조건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각 일간마다 계절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유용한 글자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보자. 이제 갑부터 개까지 이제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할 때 여기는 어떤 조건을 대입을 했냐면 공통의 논리예요. 공통논리. 공통의 논리인데 100% 다 공통보감에 적용되는 논리는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반가운 유용한 글자를 찾을 때 기준점은 뭐냐면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해요. 인간의 관점. 이게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데 개팔자를 봅니까? 식물팔자를 봅니까? 사람의 팔자를 봅니까? 1, 2, 3번 중에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모르셔요. 사람의 팔자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자, 인간의 관점에서 자, 갑은 뭐로 표현을 해놨습니까? 갑은. 자, 갑은 실제로는 나무예요. 나무. 뭔가 사물로서 표현을 한다면 즉 사람이 살아갈 때 뭐가 가장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살아갈 조건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첫 번째 물이더라. 물. 그럼 두 번째는요. 식.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식량이 있어야 된다. 식량만 있으면 됩니까? 센 거 날로 먹으면 배탈 나죠. 익혀 먹어야 되겠죠. 익혀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은 그 자체로 불이 계속 타오릅니까? 안 타오릅니까? 땔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땔감은 그냥 통나무 그대로 가지고 태울 수 있습니까? 못 태웁니까? 뭔가 잘라야 되겠죠.
뭔가 도구가 필요하더라, 도구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채식형 동물입니까? 예? 동물적인 것도 뭔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명이 어디에서 피어났죠? 사막에서 피어났다, 강가에서 피어났다? 그죠? 예, 강에서 인류 문명은 싹 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에는 무엇이 있겠다? 거기에 황소가 있겠다. 물고기나 조개가 있겠다. 저 조개를 하는 거예요, 조개를.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잠자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집도 있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근데 식량을 갖다가 우리가 산에 가서 계속 캐려면 꾸준히 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양도 정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문화가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죠? 재배 문화란 말이에요. 재배 문화일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겠다? 논밭이 있어야지 제대로 식량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죠? 자, 대충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여기에서 다 나와요. 자,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임이나 개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짠물이다, 한 개는 안 짠물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강물이다, 빗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은 뭐겠어요? 보이십니까? 그죠? 곡식류, 채소류, 야채류, 이런 걸 표시가 가능했죠? 자, 이 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끓이거나 따뜻해야 되겠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정을 피우려면, 불꽃을 피우려면 땔감이 필요하니까 그 땔감이 갑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갑목은 이게 뭐냐면 통나무를 해가지고 통나무를 그대로 뗄 수가 없겠죠.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 된다. 그 도구가 뭐냐면 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벽갑인정이 나오는 거예요. 벽갑인정. 그러니까 이게 갑과 경은 붕우,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갑경만 있는 게 아니라 정도 같이 소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개는 뭐냐면 이 신자예요. 매울 신자. 옛날에는 화폐 교환의 수단이 뭐였어요? 금덩어리를 했습니까? 조개 껍데기를 했습니까? 그죠? 그게 나온 거예요. 조개 껍데기. 다음 집이라는 것, 이거는 것들은 거의 무로 보시면 돼요. 무. 그 다음에 논밭은 뭐냐면 작물을 키우는 이게 뭐냐면 기로 보시면 돼요. 기로.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초 수업에 해드린 게 있어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 자, 이러면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다 나왔어요. 맞죠? 자, 이것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려니까 드디어 계절마다 뭔가 조건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더라. 자, 요 조건은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어렵습니까?